90세 장수마을 걷기 열풍 할머니가 만든 기적.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얼마 전 TV 방송에도 소개된 마을을 직접 찾아갔는데 장수마을입니다. 이곳 어르신들의 평균 나이가 무려 90세, 외국 장수 마을처럼 다들 형제처럼 오손도손 잘 지냈습니다. 이분들에게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통점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매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걷기 열풍입니다. 요즘 맨발로 걷기도 많은데요. 맨발은 아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시간만 나면 걷습니다. 동네도 걷기에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들판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연도 보고 자라나는 곡식도 보게 되니 저절로 마음이 밝아지고 푸르게 됩니다.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걷기로 유명한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초기에 걷기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식사 드시고 나면 걸으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던 것이 싹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식사 후 3번씩 동네 마실을 나갑니다. 마실을 나가게 되니 동네 강아지, 동네 곡식 자라는 것을 다 보게 되어 동네 소식통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밝아진 것이지요. 그 이후 동네 사람들은 모두 걷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소화를 돕는 지혜로운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소화가 안 되어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늘어나셨을 텐데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위장이 예전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 음식물을 충분히 적시지 못하고 유산 분비도 약해져서 단백질 분해가 어려워집니다. 장수마을의 김순례님은 올해 96세이신데 아직도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며 소화불량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아침에는 항상 미숫가루에 우유를 타서 드시는데 여기에 바나나나 사과를 잘게 썰어 넣으십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함께 나물 반찬들을 드시는데 모든 채소는 젓가락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특히 배추김치는 직접 담그시는데 3주 이상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무도 얇게 채 썰어 소금에 절인 후 양념하여 드십니다. 저녁에는 주로 죽이나 국수를 드시는데 여기에도 잘게 썬 채소와 두부를 넣어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십니다. 그분이 특히 강조하신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였어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며 음식물이 완전히 으깨질 때까지 삼키지 않으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6개월 정도 식습관을 바꾸신 후부터는 예전에 자주 겪던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변비로 고생하던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되찾게 되어 하루하루가 활기차졌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작게 썰거나 으깨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고기는 다져서 완자나 전으로 만들어 드시고 채소는 데치거나 볶아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매일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한 가지씩은 섭취하시고 무엇보다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람과의 연결이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자주 마주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있으신가요?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또한 뇌 인지 기능도 점점 저하되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수마을의 이정자님은 올해 92세이신데 매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함께 운동을 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떠십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특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5년 동안은 집에만 계시면서 거의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셨답니다. 그 시기에 우울증까지 겪으셨고 입맛도 없어져서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지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을 여러 번 다니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죠. 그러던 중 이웃집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함께 산책하자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거절하셨지만 워낙 끈질기게 부탁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몇 달 후에는 마을회관에서 하는 건강체조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어요. 점심 후에는 그분들과 함께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텃밭 가꾸는 방법도 서로 알려주며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와서 체중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친구들과 뭘 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 한 명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모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거나 아파트 단지 내 운동 모임에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얼굴을 비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깁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연락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멈추지 않는 몸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해지시나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바삐 움직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계신가요? 근육량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60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감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지죠.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장수마을의 박철수님은 올해 95세이신데 아직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텃밭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농사를 지으셨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하지만 15년 전쯤에는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그분은 무릎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으니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니 몸이 더욱 약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며칠 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을보건소에서 온 간호사가 권한 것이 가벼운 스트레칭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시작하셨어요.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집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고 물을 주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깻잎을 기르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배추와 무까지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2시간씩 텃밭 일을 하시는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운동이 된다고 하세요. 특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이 하체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바구니에 채소를 담아 나르는 일도 팔 근력 운동이 되고 호미로 땅을 파는 것도 전신 운동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세요. 무엇보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드실 때의 기쁨이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몸을 꾸준히 움직일 수 있을까요?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 청소나 빨래 개기, 설거지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습관을 기르세요. 또한 취미 활동도 좋은 방법인데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도 손목과 어깨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됩니다. 5째, 마음이 가벼워야 몸도 가벼워진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늘어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걱정, 가족에 대한 염려 등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이 많으신가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만족감은 건강한 호르몬 분비를 도와 실제로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장수마을의 최명수님은 올해 98세로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도 젊었을 때는 성격이 급하고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더군요. 40대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까지 잃을 뻔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때 스트레스로 인해 위궤양과 불면증에 시달리셨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어요.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이웃들 눈치까지 보느라 마음이 무척 힘드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세요.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화낸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는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생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하루하루의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습관부터 기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가족들이 모두 무사한 것,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등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의 고마움을 느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애쓰셨어요. 이웃집이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셨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찾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아픈 이웃을 돌봐주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집에 밑반찬을 해다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힘든데 남까지 도울 여유가 있나 싶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문제가 작게 느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신 결과 지난 50여 년 동안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마을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젊은 며느리들에게 요리나 육아 조언을 해주시며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 말씀으로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또한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잠깐 숨을 깊게 쉬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함께 살펴본 94세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4가지 습관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소화하기 쉽게 음식을 준비해서 천천히 드시고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이었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조금씩 꾸준히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음식을 조금 더 작게 썰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부터, 이웃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때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실천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